용인대학 총장을 역임한 이상찬입니다.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유도를 하셨던 분인데 하루 불러서 갔더니 유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충북의 청주시에 가면 옛날에는 외정시대부터 경찰 상무관이라고 하는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에 가서 유도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고서 이제 학교에 그 후에 이제 도장을 만들어져서 학교에서도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받고 서울로 올라와서부터는 대학을 졸업받고 서울서 이제 쭉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올림픽 가면 한국 대표 선발전을 해요.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은 일본에 살면서도 일본 선수로 못 나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선수단하고 시합을 해서 이기야 올림픽 가고 그랬어요. 제1동포들이 그 당시에는 규정이. 그래서 그때에 나하고 김의태 동원동아대학에 있는 김의태하고 시합을 결승전에 붙었어요. 네가 가느냐 내가 가느냐 하면서 어떻게 걔한테 졌어요. 제가 진 바람에 그 후로 나는 나는 선수 생활 안 한다 하고 바로 지도자 생활로 쭉 들어왔던 거죠. 다른 것보다도 아무래도 일본의 많은 선수들하고 접해서 훈련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량이 적지요.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 데서 이 사람 잡고 훈련해 본 거하고 50명 있는 데서 이 사람하고 해본 거와 다르거든요. 유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하고 잡고서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그래서 유도를 하자면은 팔방 기울이기를 무시하고는 사람을 매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팔방 기울이기를 잘 이용하고 활용을 하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내 디디고 띄울 때 이때가 중심이 옮겨 디딜 때가 제일 약한 거 넘어지기가 쉽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옛날에 훈련할 때는 굉장히 그런 고충이 많이 있었죠. 군인들하고 이 시합이 언제 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파견을 시킬 거냐 아니냐 무슨 판단을 뭐냐 하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우리 한국 유도가 다른 나라보다도 좀 강하니까 한국 유도 선수들을 파견해야 되겠다. 국제대회 하고 하면 지도자들이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선수들은 자기 관리하는 데 바쁘지 다른 거 신경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지도자도 빛이 나는 거고 74년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로 가가지고 장은경 선수가 금메달을 따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민들이 꼬레하고 소리를 질러 그래. 저 꼬레가 무슨 소리야 했더니 브라질에서는 한국을 갖다 코리아를 갖다가 꼬레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외국에 선수들 데려가면 그런 국제대회 때 재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개 우리가 과거에 일본 사람들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 유도 원로 선생들이 이제 마음을 합쳐서 체계화 시킨 거예요. 조선 호텔 111번지 한국 유도원이 강도관 조선지부였어요. 거기서 이제 저하고 해방이 되면서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또 나와가지고 유도회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저 유도대학이기 때문에 유도대학에 내가 학생과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학생들 관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장소가 좁아서 1학년 2학기 수료하면은 내가 지원 입영 써서 전부라 수도경비사 북악산 뒤편이라든지 앞이라든지 일로 배치를 시켰어요. 왜 그때 그랬냐면 이북에서 김신조 일당들이 넘어와가지고 청와대 앞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와대 앞이라든지 여기도 정부 측에서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유도하는 사람들이 그 앞을 순찰하고 다 이렇게 경비를 섰던 거죠. 처음에는 저희 학교 재원도 별로 좋지도 않고 서울에서는 대학을 옮기려고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궁동에서 구이동에 갔더니 그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서 갔더니 또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또 풍납동으로 가가지고 가니까 좀 넓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본관하고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여기서는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없고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치 재단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이원수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자기가 학교를 인수하겠다고 막걸래 일단 여기서는 대학이 발전하기가 어려우니 지방이라도 좋으니 경기도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특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이 사장이 들어줘서 내가 같이 쭉 돌아다니다가 용인에 갔더니 용인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비군 훈련장을 의fun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용인대학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때 유도대학입니다. 무술 특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서울뿐이 아니라 지방 출신들도 많아서 기숙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에 입학하면은 2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하고
3학년부터는 기숙사를 나가서 뭐 자기 집에서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친구들하고 합숙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로 그냥 풀어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를 번창시킨 게 오늘날의 용인대학입니다. 그때 참 뭐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을 해냈죠.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 항상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들 어떤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참 정신적이나 마음적으로 나를 지도해 준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맨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이 유도 학교로 창설이 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 학교를 책임자로 맡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교부에 가서 장관님을 만나서 올림픽이니 각종 세계대회가 많은 것은 이 유도나 태권도나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구기 종목 아닌 격투기 종목도 많은데 나는 격투기 종목을 양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장관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한참 들어보더니 그 좋겠다고. 그러면 이 학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다가 유도, 태권도, 복싱, 레슬링, 격투기 종목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학교를 입학시켜서 제도에 올려놨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러면 학교 출신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초창기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한국 체육을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후배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다고 해서 너무 설치지 말아라. 금메달 따갔더라도 남이 인정을 해주는 거지 네 혼자 인정을 그건 큰 발전이 없다. 항상 어른들한테 후배들한테 사회생활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저 선생님 술이나 먹고 개차반이나 듣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조용히 그래서 살고 있어요.